전체 면적 2,700만 제곱미터, 거대한 석산, 바로 대리석 채석장이다. 흔히 대리석하면 이탈리아 대리석을 떠올린다. 한국산 대리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정선은 대리석이 생산되는 유일한 곳이다. 이른 아침, 석산에선 하얀 원석을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시끄러운 기계 굉음에 익숙해진 듯 작업자는 별 반응이 없다. 가장 먼저 드릴을 이용해 원석 바닥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대리석의 하얀 가루가 뿜어져 나온다. 원석의 높이는 대략 5m 정도. 바닥에 천공이 되면 원석 위에서 측량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측량을 담당하고 있는 신기순 씨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원석의 기울어짐 정도를 측정하는 수평계를 이용해 꼼꼼히 확인한 후 구멍을 뚫을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다. 작은 오차가 있을 경우 잘못 잘라져 값비싼 대리석을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 구멍을 서로 뚫어가지고 저 밑에 뚫는 구멍과 뚫는 걸 드릴로 뚫어가지고 이거에 또 장한 길을 내려 뚫어가지고 서로 관통이 나가야만 이제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센터라 합니다. 이걸 구멍을 가지고. 아, 밑에서 뚫은 구멍하고 위에서 뚫는 구멍이 맞아야 되나요? 예, 맞아야죠. 그래야 와이어를 거니까. 측량이 끝나면 특수장비 차감기로 암석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다. 2.5cm 정도로 좁은 구멍을 뚫을 수 있지만 아무리 특수장비라 해도 강도가 강한 원석에 구멍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작업자는 자세를 바꿔가며 차감기를 계속 가동한다. 한 40분 한 구멍 뚫려 돌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돌 얇은 데는 더디고 돌이 무른 데는 뭐 한 30분에 뚫을 수도 있고 그래요. 대략 1m 깊이까지 구멍이 뚫어지자 차감기 막대를 좀 더 긴 것으로 바꾼다. 대략 50에서 90cm 단위로 길어지는데 깊이에 따라 계속 교체를 하며 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 작업 중인 대리석 원석의 깊이는 대략 5m 정도. 바닥까지 구멍이 뚫릴 때까지 작업자는 차감기를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야 하는데 팔에 가장 무리가 온다. 처음 할 때는 무거운 기계를 따라 팔이 아프고 아침이나 팔이 아래되고 하지만 늘량 해놓으니까 이제는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계속 하는 거니까. 국내 유일의 대리석 광산으로 알려진 정선. 이곳에 대리석이 대량으로 묻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70년.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작성한 지질조사서를 통해서였다. 정선 대리석이 알려진 것은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누리마르에 벽면과 바닥 장식으로 사용되면서부터다. 그 후 지하철 역사는 물론 호텔에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특징은 빛깔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 유일하게 이쪽 그 정선 지역에 저희 대리석이 이제 무늬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끔 뭐 이렇게 색깔이 혼란스럽다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자연의 색깔의 그 특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리석 원석 하나의 무게는 대략 20톤 정도. 석산에서 잘려진 원석이 페일로다에 실려 작업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포클레인 기사와 작업자가 수신호로 원석이 놓일 위치를 정하고 있다. 포클레인 바로 옆. 8톤 무게의 원석이 옮겨지는 바로 옆에선 작업자는 안전모드 쓰지 않은 위험한 모습이다.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해 원석 위로 올라가는 작업자. 포크레인 바로 옆 작업이 아찔해 보인다. 얼마나 더 붙은 일이야? 길이가? 1200. 1200 하면 되겠네요. 또 여기 공장에 가서 발에서 끼어 올라가야 하거든요. 예. 너무 질면 이제 올라가지도 못해요. 폭도 그렇고 이제. 원석의 크기는 가로 2m 60cm, 세로 1m 20cm. 공장 기계에 들어가기에 너무 큰 규모다. 반으로 잘라야 하는 상황.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원석을 자르기 위해서 와이어 쏘가 등장한다. 쉽게 잘라지지 않는 강도가 높은 석재나 콘크리트 등을 절단할 수 있는 특수 장비다. 요거는 그러니까 벽체도 자르고 모든 물건을 다 자를 수 있는 기계. 그 비밀은 와이어에 박힌 공업용 다이아몬드에 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박혀 있어가지고 이 돌을 내토록 하면서 이 돌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겨봐요. 앞에 비고. 대리석 위로 와이어가 던져진다. 바닥과 윗면에서 동시에 절단을 하기 때문이다. 유압식 전선 압착기를 통해 높은 압력으로 와이어를 연결해준다. 이로써 와이어소 작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와이어소가 원석을 절단하는 동안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데 와이어와 원석이 마찰되면서 일어나는 마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여기 이제 속도 조절기가 있는데, 암페어가 있는데, 40 놓고 180, 속도, 회전 속도가 180. 이 정도 다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요거 한 시간 반, 1시간 반. 네, 2시간. 시간 반에 2시간. 하지만 작업 현장을 떠날 수는 없다. 제대로 절단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대리석 채석장의 작업자들은 탄광에서 일하다 은퇴한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다. 탄광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들기 때문이다. 뭐 힘드는 그때는 뭐 나이가 젊었으니까 좀 힘든 일을 했고 지금은 뭐 그냥 이래 하니까 나이에 맞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30분이나 지났습니다. 갑자기 와이어소가 멈췄다. 와이어가 원석에 끼인 채로 절단 작업이 중단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시간 지나면 돼. 와이어소가 과열되면서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다. 20여 분이 지나고 작업자가 다시 기계에 전원을 눌러보지만 작동이 되질 않는다. 단순한 과열이 아닌 듯하다. 장비를 이것저것 만져보지만 여전히 작동을 않자 작업자들은 답답한 눈치다. 손보결 현장 소장이 우연히 작업이 멈춘 것을 보고 급하게 내려온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 부하 걸린다고요? 네, 손 소장도 장비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장비를 뜯어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장비가 아예 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기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다. 손보결 소장이 전기 공급선이 있는 석산 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몇 분 후 손 소장이 뭔가를 손본 듯 장비의 전원을 켜보라고 지시한다. 과연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다행히도 와이어소가 고쳐지면서 원석을 절단하는 작업도 재개된다. 와이어소가 작동하는 모습을 석산에서 바라보는 손보결 소장. 뭔가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선이 단선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아, 응급 조치를 해놓은 거죠, 지금. 언제 다시 장비가 멈출지 모르는 상황. 와이어소를 유심히 살펴보는 손보결 소장. 표정이 그리 밝질 않다. 낮 12시. 공장 옆 식당에선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육체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의 식사치고는 좀 부족해 보인다. 식사하시오. 거기다 밥이 적어. 여기다 아저씨 밥 많이 나. 밥을. 이 밥이 적다고. 밥이 야매나다고. 밥 많이 나. 여기 거 이거 다 적은 거예요. 여기서 많은 거고. 사실 요즘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식사도 예전에 비해 조금 나빠진 상황이다. 하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오전 내내 고된 일을 한 작업자들은 비빔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다. 그 시각 손보결 소장은 현장에 있었다. 오전에 겨우 응급조치를 해놨던 와이어소가 다시 멈춘 것이다. 고쳤던 게 또 말썽인가 보죠? 예. 장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고장이 나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은 늘 손 소장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반기술자가 됐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주 멈추는 이유를 손 소장도 알 수가 없다. 요 안에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손 한번 다시 겉보기에는 어디 알 수가 있어요. 이선 부위, 조인 부위에서 찾아봐야 돼. 그럼 저걸 까봐야 되잖아. 저 위를 전기를 내려놓고요. 전압을 내려놓고 내려오면서 까던 대로 뺏겨가지고 확인해봐야 돼. 부하로 인해 전선 중 하나가 단선이 된 것. 그 전선을 찾기 위해 일일이 전선 피복을 벗겨 전압을 확인한다. 드디어 원인을 찾은 손 소장. 전선에 테이프를 감는 손 소장의 마음이 급해진다. 저희들이 그 납품 공기가 쫓기기 때문에 원석 생산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이러는 바람에 차질이 많이 생기네요.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난다면 납품일을 맞추기 힘들지도 모른다. 결국 와이어에 바로 연결되는 전선은 아예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와이어소에 연결을 해본다. 소음도 줄어들었고 문제가 잘 해결된 듯하다. 됐어요? 와이어소가 작동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손보결 소장. 2시간 넘게 작업이 지연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빨리 고친 편이다. 하지만 기계 고장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치다. 산골이 되다 보니까 기계를 고치려고 그러면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기사들을 불러가지고 전문 기사를 불러서 고쳐야 되는데 한 번씩 고장 나고 나면 뭐 마음이 막 털썩 내려앉기도 하고 그렇죠. 돌 잘라지는 것보다가 더 마음이 더 안 좋죠. 실질적으로. 예. 손보결 소장은 휴대폰 연락을 위해 석산 아래로 내려간다. 본사에 한번 전화해 보셔야 되나요? 해봐야죠. 해서 어차피 거기 하고 연락을 해서 이 부품이 와야 작업을 또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탈리아에서 부품이 와야 한다는 것. 본사와 부품 문제로 통화를 해보는 손 소장.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대략 얼마나? 석산 내부 대리석을 채석하는 터널 방식. 비와 바람 등 자연 환경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대리석의 마모가 덜 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정선 대리석 채석장에도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벨트솔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벨트가 끊어지면서 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탈리아에서 벨트 부품이 도착하는 데만 2주일. 납품 일자를 맞추자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하면 뭐 야간이라도 해야 노천 나가서 야간이라도 해야 마칠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마을 단단히 잡수고 야간도 좀 하시고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뭐 준비를 하시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작업자들이 모였다. 수명도 연장시키시고 또 그다음에 그 와이어를 돌려놓은 작업을 하실 때 기계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그 이제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위험하니까 와이어가 끊어지면 그 사람인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급한 것이 원석 채취.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장비까지 모두 석산으로 옮겨진다. 석산 대리석 채석에 꼭 필요한 와이어 쏘는 겨우 2대. 터널에서 대리석을 채석하지 못하는 양만큼 원석을 보충하기엔 장비도 부족하다. 남은 방법은 하나. 작업 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장비들이 옮겨지자 석산에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원석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한다. 오전 내내 석산에선 드릴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대리석 가공 공장 식당 아줌마가 뭔가를 차에 싣는다. 아, 그거는 뭐죠? 이거는 정신밥 그릇입니다. 정신밥. 아, 위에 계신 분들. 예, 산후에 계시는 분들 정신 식사할 거예요. 도시락이에요. 차로 10분 거리. 손 소장이 직접 점심을 싣고 석산으로 향한다. 길이 안 좋으니까 운전하는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내가 직접 갖다가 주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손 소장이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눈치다. 자, 반찬 없더라도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홀망할 때 됐어. 제대로 된 식탁 하나 없는 좁은 컨테이너 안. 작업자들이 대충 자리를 잡고 점심 먹을 채비를 한다. 이 선나물 이거 민들레 이게 아주 경력에 좋답니다. 이게. 신과장 많이 잡세요. 야, 뭐야, 웅태 먹어. 웅태. 고추장 한 숟갈 넣어가지고. 오늘 역시 메뉴는 비빔밥이다. 아침 일찍부터 고된 일을 한 작업자들에게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리석 현장엔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탄광에서 은퇴한 5, 60대 고령자들이다. 특히나 이런 현장에 와서는 젊은 사람들이 전혀 안 하죠. 힘든 일이니까. 그리고 막노동이고 하니까 안 하죠. 힘든 일을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손복을 소장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힘든 일도 하고 이러는데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와 이제 쌀 삶아서 밥 먹고 살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밥 먹고 삽니다 지금. 미안하죠. 저도 뭐 미안하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 손 소장도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아침부터 구름이 많더니 오후가 되자 비가 쏟아진다. 작업자들이 우비를 갖춰 있는데 전동열 씨는 비가 얼마나 오는지 확인을 한다. 많이 오냐고. 우비를 입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럼 되겠어? 아이 단돌이 아주 뒤에 해가지고 가기 원칙이요. 우비를 입으면 아무래도 둔해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빗속에서 오후 작업이 시작된다. 오전에 천공 작업이 끝난 원석에 와이어소로 절단할 준비를 한다. 대리석 원석 구멍에 와이어를 끼워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와이어를 넣기 전 위쪽에 뚫린 구멍에 긴 막대를 이용해 일반 줄을 넣어서 바닥까지 통과시킨다. 닿는 거 봐요. 이제 위쪽과 바닥의 구멍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줄을 꺼내야 하는데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지금 저 이거 감을 잡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데를 아니요 여기요 여기 안에 이빨 넣으면 안 돼. 여기 맞아 여기 걸렸어. 딱 당기면 여긴데. 어렵게 바닥에 도착한 일반 줄을 꺼낸다. 그 줄에 와이어를 연결해 다시 위쪽으로 올려보낸다. 바닥부터 위쪽까지 잘릴 원석에 와이어가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전원이 켜지고 와이어 쏘가 작동하면서 석산의 거대한 원석이 조금씩 잘리기 시작한다. 내리기 시작한 비는 그칠 기미가 없다. 빗속에서의 작업이 힘들기도 하던데 작업자들은 차라리 비가 낫다는 반응이다. 뭐야 우린 겨울에도 일하고 그러는데 요즘 날씨가 뭐 비 오고 이런 거 뭐. 추우니까 추운데 하면 사자도 몸이 활동하기가 좀 나쁘죠. 추우니까 일룩룩도 안 오르고. 와이어 쏘가 무사히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자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절단할 원석에 물을 공급해주는 파이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와이어의 마찰로 인해 마모가 심해지기 때문이다. 원석이 잘릴 때 석재 파편이 튈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 현장. 하지만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아찔한 모습이 연출된다. 잘리고 있는 원석 바닥. 그 틈에 비닐을 꼼꼼히 챙겨 넣는다. 물이 흘러나올 경우 와이어와 원석이 마찰이 커지면서 마모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바깥으로 물이 못 나오게. 그래, 막는 거. 원석이 잘리면서 나오는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비닐을 깐다. 유독성 때문이다. 빗속에서 8시간 넘게 진행된 작업. 대부분이 5, 60대 고령자인 작업자들. 얼굴에 피곤함이 느껴진다. 애들 전부 다 나가 있고 벌어가지고 이제 내외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뭐 다음은 한 달에 40이고 50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노후 대책하고 하는 70 넘으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뭐 농사를 짓든지 좀 하고는 먹고 살려고 그렇겠죠. 뭐 그런 그거지 뭐 아직 힘 있을 때까지 움직여 보는 거고. 생년 힘들지. 여기 동가주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다 크고 이제 교통은 애들도 없고 하니까 뭐가 짓는 거지. 돈을 좀 받아가지고 애들 생기지 안 되죠. 잠시 쉴 틈도 없이 수로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진다. 원석을 자를 때 사용된 물은 유독성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구덩이에 모으게 돼 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와이어가 끊어졌다. 끊어졌네요. 빗속에서 와이어를 잇기 시작한다. 하나 해버릴까 이거? 빨리 이거는 다 여기인데. 쓸까요 그냥? 됐어요? 그런데 와이어를 연결해주는 앞찾기가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오래돼가지고 먹질 않아. 한번 썬 거는 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심이 다 떨어져서 못 쓴다. 그래 한 번 쓰고는 잘라내. 채석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와이어가 끊어지는 것이다. 작업을 하다 와이어에 맞을 경우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정면에서 날아오는 거 맞으면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세게 치면 이게 막 전기 선이 폭폭 나가는 그 정도로 세다고요. 정면에 사람이 서지 말아야 된다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석산에서의 작업은 해질녘까지 계속됐다. 야간 작업이 불가능한 석산은 밤이 되자 기계가 멈췄다. 하지만 실내에서 진행되는 가공 공장엔 대리석을 자르는 할석 작업이 밤이 깊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납품 기일을 맞추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다음 날 아침, 정선 대리석 채석장. 이른 아침부터 손보결 소장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다. 각 업체에서 온 발주 신청서, 납기일과 주문 내역을 꼼꼼히 살펴본다. 야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납품 일자가 빠듯한 모양이다. 너무 가까이서 가지고 손 소장이 한 가지를 당부한다. 마지막 부분에는 좀 맑은 불을 넣어가지고 좀 광이 좀 확 살 수 있도록 대리석의 그 묘미를 낼 수 있도록 하여튼 저 여성분들이 화장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나오면 보기 좋으라고 그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그 연마는 필히 저 여자들이 화장하시듯이 그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나가야만이 또 상품의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석 공정의 마지막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연마 작업이 시작된다. 자동 연마기로 색깔이나 무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리석 표면을 정밀하게 갈아주는 것이다. 대리석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손 소장도 공정 과정을 유심히 살펴본다. 연마가 끝나고 완성품이 나오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표면이 깨끗하지 않고 오히려 흠집이 난 것처럼 자국이 남아있다. 연마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만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연마가 아니지, 이거는 울드지. 이만큼이 지금 안 된 거야. 네? 요 밑에 요만큼이 지금 잘 안 나왔어. 이대로 납품을 할 경우 반품이 될 수도 있다. 삐뚤빼뚤하게 대리석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잘라서 하긴 하지만 잘라서 할수록 이게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손 소장이 곧바로 연마 작업을 중단시킨다. 연마가 되지 않을 경우 완성품이 나온다 해도 대리석의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손 소장이 직접 나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의 손은 금세 기름투성이가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지. 이건 또 나마가 다 넣어. 연마 기계를 조여주는 부품 하나가 빠져있는 것이 확인됐다. 부품을 끼우고 다시 연마기를 작동해본다. 과연 문제가 해결됐을까? 연마기를 바라보는 손 소장,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다시 나온 완성품, 작업자들이 확인을 해보는데 아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다. 부품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가 뭐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 쪽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듯 연마기의 부품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손 소장. 작업자들도 모두 나서서 돕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 이거 돌아가면 떼우라고. 이거 떨어졌으니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떼어야 좋은 바람 난다. 이거 한 번, 여기 지키거나 하면 안 들어가니까. 연마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 닳아서 아예 구멍이 뚫린 부품이 여러 개 발견됐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보니
안전 마스크도 없이 부품 용접을 시작한다. 일단 땜질이라도 해서 연마기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납기일은 촉박한데 기계 고장이 잦자 손보결 소장은 속이 탄다. 벌써 2시간째 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모든 작업자들이 나서서 힘들게 부품 수리를 끝냈다. 먼저 연마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부터 해본다. 여기 나갈 때 다 안 갈리면은 그 색칠행기 그냥 그대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네. 다 갈리게 되면 그 색칠행기 없어지고. 색연필 색깔이 없어지면 연마기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다행히 색깔이 점점 희미해져간다. 몇 번 표면을 연마하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다. 완성품이 나오자 작업자가 손 소장에게 확인을 받는다. 대리석 가장자리를 꼼꼼히 만져보는 손 소장. 제대로 연마가 된 것일까? 이거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네. 이 정도면 조금만 손 보면 뭐 양호하네. 괜찮은가요? 예, 뭐 이 정도면 괜찮네. 이로써 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다시 연마 기계가 작동하면서 2시간 넘게 중단됐던 대리석 연마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그날 저녁 대리석 가공 공장에서는 야간 작업 대신 다른 뭔가가 준비되고 있다. 금이간 대리석 아래 불이 피워지고 그 위에 오른 것은 삼겹살이었다. 고기도 먹어본 님이 먹는 거지. 고깃집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선수 안 된다고. 우리는 선수잖아 이제. 이건 수고지 먹는 것만. 대리석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삼겹살. 식당에서 돌판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유난히 힘들고 긴 하루. 미안한 마음에 조촐한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오늘 힘드신데 고생들 하고 저 약 좀 많이 하세요. 돼지고기 이거 저 돌가루 많이 잘 넘어가고 좋다고 그러니까 많이 잡수시라고. 먼지에 좋대요, 먼지. 소장님 내일 네. 안 해도 돼요? 아, 예 얘기를 안 해. 고기 잘 굽내야죠. 연마기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주 한 잔과 삼겹살에 힘겨움과 피곤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하다. 일반 돌판에 비해 대리석에 구워 먹는 삼겹살이 훨씬 맛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맛있지요.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돌이 기름을 나쁜 기름은 다 빨아들여요. 2번 구워 먹으면 안 되고 한 번만 구워 먹고 버려야 되는 점. 일회용이라는 거. 대리석 채석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장관님 안 드려? 나도 하나 줘봐. 다음 날 오전.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 외지인들을 보기 힘든 대리석 채석장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울의 한 건축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리석이 생산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견학을 온 것이다. 다양한 빛깔과 무늬의 대리석에 감탄하는 모습이다. 색깔이 여기 보통 한 근데 대리석도 그 품질 따라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파는 대리석은 등급이 어느 정도? 우리도 뭐 저 수입해가지고 쓰는데 비하면 그렇게 나쁜 뭐 등급은 아니에요. 보통 뭐 상위권에 들어가요. 보통 뭐 좋은 것들은 들어오면 뭐 해배당에 30만 원씩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리석. 그런데 저희들 뭐 10만 원 조금 넘으니까. 원하는 색이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청색이다. 그러면 일로 쫙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뭐 핑크를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늬를 맞추는 거죠. 대리석을 기념품으로 줍는 이도 있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큰 산이 돌산이 있는 줄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규모가 큰 것 같고요. 직접 와서 보니까 신기할 따름입니다. 나름 그렇게 기대를 많이 못하고 왔는데 이쪽 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기는 이태리 못지않고 한번 와 이거 해볼 만하다. 이태리 대리석 못지않게 계속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건축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 규모의 석산이 있다는 사실도, 대리석이 생산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4월 21일 오전 10m 높이의 거대한 대리석 원석이 3일 만에 절단됐다. 이제는 석산에서 원석을 떼어내는 일만 남았다. 어지럽게 널려있는 각종 장비와 전선들을 모두 치우기 시작한다. 원석이 잘라난 거를 제치기 위해 가지고 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대리석 위에 작업이 일단락되자 포크레인이 등장한다. 벽면에서 원석을 떼어내기 전 먼저 떨어질 위치에 흙을 까는 것. 원석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 완화 장치인 셈이다. 원석을 제낄 경우에 흙을 안 깔고 제낄 경우에는 이제 원석에 이제 금이 가서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흙을 깔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포크레인이 잘려져 있는 원석을 떼어낸다. 10m의 높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충격이 크다. 원석 위에서 작업자가 떨어뜨릴 위치를 지정해준다. 높이가 낮아질수록 원석의 파손도 점점 적어진다. 오늘 하루 채석된 원석의 양은 20톤 정도. 아직은 그저 하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지만 가공 공장에서 균일하게 절단되고 광택을 내는 연마 단계를 거치면서 독특한 문양과 다양한 색깔의 대리석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건축물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대리석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